예, 화면 사진은요. 한덕수 전 총리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저렇게 포옹하는 장면. 내홍 묻고 원팀을 호소하는 김문수 후보. 자, 어제 의총장에서 절을 하고 한 팀으로 모아서 대선을 치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경선 과정에서는 때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과 행동이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서 저 역시 더 넓게 품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히 국민 여러분 얼마나 애를 태우셨습니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더 잘하겠다는 다짐의 큰 절을 국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행복을 위해서 저희 큰 절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춰주십니다. 예, 곽 의원님 어제 현장에 계셨어요? 어저께는 못 있었습니다. 아, 못 있었어요. 보니까 사실 그동안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인에 대한 어떤 지지보다는 한덕수 후보 쪽에 더 마음이 가 있는 듯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연출되다 봤으니까 많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절을 하고 원팀으로 힘을 합쳐달라 그러면서 뭐 권성동 원내대표도 유임을 시키고 뭐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100명이 넘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원팀이 돼서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의총장에 한 60명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내용이 완전히 극복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겁니까? 지난 주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혼란과 또 국민들 또 지지자분들에게 실망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에 빌어서 정말 사과를 드리는 입장이고요. 다만 그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의 그런 절차를 잘 보여줬다.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당 내부의 대선 후보 결정이 가려진 것이 아니고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결국에는 대선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 입장이죠. 예. 다만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그때까지 경선 과정에서 분열됐던 것이 지속될 것이냐 하는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의총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따지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주말이어서 그런가요? 네, 그렇기도 하고 어제 그 의총이 워낙 예고 없이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어제 한 70명 정도가 참석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이제 107명이기 때문에 70명 정도 참석했으면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의원이 모였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는 후보가 확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선 과정이라든지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분열은 다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이제 국회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맡은 선대위의 직분에 따라서 김문수 후보 중심으로 뭉쳐 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벌써 지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 대선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총선에서 일극체제를 완성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최상향으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바둑으로 친다면은 끝내기 단계는 아니고 이제부터 전투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흘러갔죠. 저희가 과정을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목은 혼돈의 24시간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23시간 23분입니다. 사실 자정이 돼서 비대위가 소집이 됐고 김문수 후보의 선출을 취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곧바로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새로운 대선 후보의 등록을 받았는데 한덕수 후보만이 20가지가 넘는 서류를 준비해서 입당을 했고 대선 후보의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비대위가
한덕수 후보의 등록을 안건을 의결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요. 이제 당원 이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후보 교체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김문수 후보는 법원에 후보 선출 취소를 해달라 하면서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에 다시 한번 단일화 협상이 재개됐지만 금방 결렬이 됐고 밤 11시가 넘어서 후보 교체 안건이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했는데, 자, 조기현 변호사님, 이게 그러니까 당원에 의해서 부결이 된 거예요. 법원에 의해서 부결이 된 게 아니라 당원 투표로 했는데, 당원 투표 ARS 전화 이 문구를 보니까 3가지를 물었다고 해요. 한덕수 후보 당원이십니까?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찬성했다고 또 반대했다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당원들이 그냥 부결을 시킨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나마 다행인 것이 당원들의 그나마 현명한 선택으로 이런 정치 쿠데타라고 칭해질 수 있는 이상을 막았다는 것, 국민의힘으로서는 참 다행인 거죠. 사실 국민의힘 입장 지도부에서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단일화, 또 후보 등록 이전의 단일화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ARS도 아마 돌렸을 텐데 결과는 반대로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 요구가 80%가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한덕수 지지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기기 위해서는 두 후보가 힘을 합쳐야 된다. 당이론적으로 그거에 찬성하는 응답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한덕수가 돼야 된다고 밀어붙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 보십시오. 3번이나 같은 질문을 사실상 한 겁니다. 김문수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사가 아니라 한덕수를 후보로 뽑아달라는 소위 압박 내지는 통사정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들은 분노한 거죠. 사실은 한덕수 그냥 통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단일화 여부를 묻는 조사를 했다면 결과는 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 그래픽에서 본 것처럼 이 모든 일 24시간 안에 이루어졌었던 후보 교체 과정, 이 공고 과정 이런 거를 보면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당이 이렇게 가서 되겠느냐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덕수 후보로의 교체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높을 거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여론이 당원들에게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 한덕수로의 그 후보 교체 분위기를 뒤집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 당내 당원들의 분위기가 굉장히 격앙돼 있고 그런 상황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이 판단이 이 투표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3번을 물었는데도 반대를 했다고 하면 한덕수 후보가 설 자리는 없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완전히 지도부나 한덕수 후보도 착각했던 거죠.